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도 논문 리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제가 요즘에 이제 AI 교육을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친구들하고 프로젝트 형태로 비구조화된 어떤 문제 상황을 설계를 해서 친구들과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이디어도 발산해보고 또 수렴해보고 또 어떤 것들로 평가를 해봐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들, AI의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해서 그런 어떤 평가의 과정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눌 텐데 그때 제가 이 비구조화된 문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모형을 좀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PBL이라는 것도 있고요. Problem Based Learning도 있고 뭐 Project Based Learning도 있고 또 디자인 띵킹적인 프로세스도 있고요. 다양한데 그런데 저는 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이번 AI 교육이 아무래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기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설계에 중점된 모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너무 좀 헤비한 그런 수업 설계가 될 것 같고 해서 좀 가벼운 그런 모형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너무 제작이나 아니면 산출물의 어떤 완성도적인 측면은 아니고 이 AI 교육이라는 것이 분류나 아니면은 추론 이런 어떤 것들을 기능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모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이것을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연구는 그 김민경, 허지연, 박은정 선생님께서 여기 아래 보니까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이제 수학한 그런 어떤 분들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초등수학교육학회지 18권 2호에 실린 2014년도에 실린 논문이고요. KCI에도 등재가 되어 있어요. 먼저 제가 이 논문에 보면 이제 ABCDE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ABCDE가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A는 Analyze, 그리고 B는 Browse, 그리고 C는 Create, D는 Decision Making, 그리고 E는 Evaluate. 이렇게 절차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또 이 모형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이 분류라든지 아니면 추론이라는 사고 기능을 어떤 특정 교과에 의해서 어느 교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수학 교과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 수학도 마찬가지고 중등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또한 이 초등 수학 그러니까 수학 교육 학회지에 실린 논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어떤 분류나 추론 기능을 활용한 모형을 이제 고민했을 때 좀 약간 중첩되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중복되어 있는 제가 이제 지금 가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모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이 모형 중에서 제가 가장 좀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이 Analyze라는 A라는 단계와 그 다음 단계인 Browse라는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부분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ABCDE라는 모형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비구조화된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나센, 여기에 나오는 이 조나센의 연구를 좀 봤었는데요. 이 조나센 연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 단계 7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이 이해한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다양한 관점이나 견해를 고려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을 이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 단계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9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제가 이전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이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 단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 단계를 좀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제 수업 이외에 다른 수업에서도 이런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과정을 좀 적용하려는 시도를 좀 볼 수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하는 수업들이 약간 영재에 좀 치우친 어떤 그런 교육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조금 더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고 좀 이것이 바로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모형 설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ABCDE라는 모형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의 명료화 및 표상 형성 단계는 analyze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사고력에 관련된 교재를 만들 때 제일 좀 이렇게 재미있고 이건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그 아주 사고 기능의 일부분이 바로 이 표상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좀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사실 이 표상이라는 단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친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상이라는 단어도 어렵지만 이 표상이라는 내용을 알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알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과 그냥 뭐 머릿속으로 떠오르면 되지 않겠어? 라고 막연하게 그냥 알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이끄는 그런 학습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좀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의 명료함 및 표상 형성 단계 Analyz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Analyze는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을 명료하게 구조화하기 위해 토의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그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빅데이터, 그 인터넷도 좋고 아니면 뭐 책도 좋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들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해결해 줄 거냐라는 어떤 내용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자기가 이제 그냥 혼자서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팀 활동이기 때문에 내가 찾은 내용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찾은 내용을 서로 토의를 하고 또 부족한 내용을 좀 다시 찾아보는 그런 단계로 활용할 생각인데 이게 바로 애널라이즈라는 단계가 바로 나온 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적합하다. 왜냐하면 디자인 띵킹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디자인 띵킹 1단계를 하기 위해서는 empathizing라는 단계를 해야 돼요. 공감하기 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감하는 단계는 내가 어떤 불편함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 띵킹은 아무래도 좀 기업에 좀 치중되어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다 보니까 나도 난데 이 물건을 사용하게 될 소비자 이 소비자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들을 공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소비자까지 생각하는 과정이 심화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좀 뒤로 가요.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학생들에게 적용할 때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시간도 짧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 모형에서는 애널라이즈로 맨 첫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학생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AI 교육을 수업하기엔 좀 더 적합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별표를 치고 싶은데요. 브라우스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스 단계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잖아요. 보통은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탭들이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탭을 가지고 이제 브라우저를 켜서 그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그것들 뽑아내는데, 여기에서 브라우저는 학습자들은 문제의 조건과 제한점을 고려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도록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컴퓨터상에서 뭔가 검색 사이트를 이제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도 없이, 근데 기존에 과거에는 이런 아이디어 수업을 할때 데이터를 막 자기가 그 자리에서 찾아서 이제 정리하고 수집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하고 이제 토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 관련된 수업이 좀 영재 교육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 타이핑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 포함되는 친구들뿐만이 아닌 이제 어떤 자신의 잠재적인, 그러니까 개별화 어떤 학습에 맞춰서 자신의 어떤 궁금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더 적용하기가 좋다. 그래서 훌륭한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의견이지만요. 그리고 세 번째 크리에이트는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이 크리에이트라는 이 과정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띵킹은 이 크리에이트라는 단어 대신에 아이디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에서도 이 크리에이트라는 어떤 단계를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에디 모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트이 없다면 사실 이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모형의 마지막의 목표는 뭐예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빼먹고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 항상 이렇게 약간 좀 가운데 중간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에서는 다양한 해결책 도출해서 모든별 토의를 통해 동료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 여러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활동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등교육 이제 논문지이기 때문에 이 초등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업 초반에 우리가 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주의점 같은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에 매우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피지컬 컴퓨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뭐 전원 버튼을 뭐 무릎이나 이런 걸로 본체에 막 장난치다가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껏 열심히 쳤던 코딩이 날아갑니다. 이런 어떤 주의사항들은 굉장히 좀 초등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스파크가 좀 크게 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미리 해두면 학생들이 더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사례를 좀 길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안내를 초반에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약간 이제 집중하면서 들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decision making인데, 이 decision making에서는 해결책 점검 및 적용해서 최적 해결책을 도출하고 적용해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크리에이트라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는 단계를 수렴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수렴 과정이 따로 이렇게 도출되어서 모형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decision making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적용한다라고 했지만, 이런 의사결정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과연 어떠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이 앞에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서 그것들을 골라낼 것인가. 그게 결국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증거들에 얼마만큼 가깝게 접근이 가능해지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evaluate. 어떤 모형이든지 간에 evaluate, 뭐 assessment, 뭐 다양한 용어인데요. evaluate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의 조건, 해결 과정 및 해결한 전체에 대해서 성찰과 동료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뭔가 성찰하고 좀 동료 평가를 할 때 내가 뭔가 평가를 받았으면 그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이제 학습이라는 거는 과당과당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모르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남들보다 내가 그 과정을 언제 거쳤는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사의 어떤 역량에도 포함이 되는데, 그 지적을 정말 지적처럼 한다면 이제 학생들도 내가 진짜 너무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게끔 분위기를 형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평가를 할 때 이제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할 때,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할 때 한 학생이 좀 너무 전투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뭐 그거는 좀 너가 좀 잘 못 이해한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이 얼마만큼 수렴이 잘 되었는지를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걸러내는 과정인데, 이 친구의 잘못을 드러내는 형태의 토의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런 증거들을 세웠잖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서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경청하고 또 성찰하고 또 평가해 보면서 좋은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드러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삭제를 하면서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가 잘 되게끔 네,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회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문을 통해서 좀 ABCD 2단계를 이제 모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표 1 모형을 보면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구조화된 문제 해결 ABCD 2 모형의 활동 내용을 보면, 자, A라는 Analyze 이 활동에서는 문제를 분석적으로 검토,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 해결할 내용을 자신만의 용어로 간단히 다시 표현. 근데 정말로 제가 이 모형을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또 하나가,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교육에서 중요한 그런 과정, 근데 초반은 아니고 좀 중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나의 생각, 그리고 우리 조에서 제시한 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교육에서 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기도 하고 또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PPT,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엑셀 이런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A단계가 표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표상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시각화 과정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확실히 머릿속으로 그냥 개념을 떠올리는 것보다 표상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추상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AI 교육과 굉장히 맥락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브라우스인데요. 브라우스는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할 수학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 탐색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료 수집 탐색하는 것이 우리가 토의 토론 수업을 할 때도 사실 집에서 이제 자기가 정보를 이제 수집해서 옵니다. 주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라고 가져오지만, 막상 이제 토론 현장에 가면은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할지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준비한 내용과 일치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바로 찾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우즈 단계, 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reate, 여러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제 해결책을 생성한다. 문제 해결책을 다양하게 생성한다. decision making, 가장 적합한 문제 해결책을 결정한다. 네. 그래서 이 디시전 메이킹에 활용되는 그런 기법들을 좀 얘기를 한다면, 네, 쌍비교 분석법도 될 수 있고 또 평가 행렬법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그 영상에서, 네,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그 유튜브 그 화면이 있잖아요. 유튜브 화면이 있으면은 그 화면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잘 보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돋보기 모양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뭐 평가 행렬표라든지 아니면 또 쌍비교 분석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다 검색에다가 이렇게 딱 치게 되면은 네, 제 그 영상 중에서 그 기법들을 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안내였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evaluate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단계죠. 그래서 다른 모드 및 해결책 아이디어 평가하고 나의 문제 해결 과정과 비교하면서 반추하기. 네, 그래서 이 반추라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나오고 다른 모드 및 더 좋은 아이디어를 보고 나의 해결책을 수정 보완하기. 그래서 내가 낸 아이디어가 100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피드백을 해줬는데 그 피드백을 적용을 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뭐 그건 뭐 성공적이죠. 너무 잘한 거죠. 너무 퍼펙트한 거고 네, 너무 엑설런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단계를 활용해서 수업을 좀 설계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제가 영상을 하다가 뒷부분이 좀 잘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내릴까 하다가 네, 어쨌든 일주일에 한 개씩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건데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앞부분을 좀 제시해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냥 올렸습니다. 이번 주는 잘리지 않도록 네, 조심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요. 네, 좋은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